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강진군에서 빈집을 제공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방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소식을 준비했고요. 극심한 상권 침체를 겪고 있는 여수 해양공원의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곱 살 아들과 갓 돌이 지난 딸과 함께 농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차종채 박고은 씨 부부. 부부를 꼭 빼닮은 두 남매는 동네에서 유일한 어린이입니다. 강진군이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애기 돌보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케어는 돼요. 애기 기저귀나 뭐 그런 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생활비로도 그러고 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방소멸 위기 지역인 인구 3만의 강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육아수당을 도입한 지 1년 만에 출생률이 65%나 늘었고 농촌 숙박 체험인 푸소는 농가당 1년에 최대 3천만 원의 수익과 함께 침체된 농촌의 활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 젊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힘들 때는 힘들더라도 이 애들하고 할머니하고 음식 맛있다 그리고 잘 먹으면 저는 너무 좋아요. 좋고 내가 이게 사는 보람이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월세 10,000원의 집을 제공하고 집주인에게는 임대료 등을 최대 7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거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강진군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은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지역 농가나 주민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등 매우 우수한 사례입니다. 반값 가족여행과 붉은 불파 등 관광과 소비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 매출이 150% 증가하고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 규모 19위 수준인 강진군. 인구도 예산도 적지만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며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인구 180만 명이 붕괴됐습니다.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서 전라남도는 올해를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라남도는 22개 시군과 함께 양육비 지원폭 확대에 나섰습니다. 0세부터 17세까지 18년 동안 전라남도와 각 시군에서 각각 10만 원씩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출생수당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전라남도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출생수당 지급 여부를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중복 지급 우려가 있다며 시군 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기존 출산 장려금을 일정 기간 정해서 없애도록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다른 출생수당을 일모를 하고 그다음에 출생수당을 세우라고 그 의견이 최종 정리가 안 돼서요. 전남도가 추진하는 이 사업보다 더 많은 출생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의 경우 더욱 난처한 상황. 이미 다른 형태의 수당 지급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곳도 있습니다.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같이 올라간 게 있어요. 사회보장 협의를 맞는 게 우리 나와야 되는데 출생수당이 같이 들어가니까 조금 고려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전남도 출생수당에 동의를 한 곳은 9곳뿐 4곳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밝혔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도 9곳에 달했습니다. 이거는 지자체 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해야 돼요. 시를 좀 보고 있죠. 다른 데 시군 좀. 이런 상황에서 전라남도는 1차 추경에 출생수당 예산 48억 원을 올렸습니다. 당초 전남도의 출생수당 지급 예정 시점은 7월. 예산 심의에 나선 전남도의회는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정부하고도 협의가 전혀 안 돼 있는 거고 지금 이야기는 오고 가고 있지만 어떻게 하라는 그 방법 자체는 안 나왔어요.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협의가 된 건 아니잖아요. 9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그 일몰 문제 그 문제가 상당히 좀 복지부 입장이 강해서요. 이런 가운데 시군의 기존 출산 관련 수당을 없애라는 보건복지부 방침이 최근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중복 지급됐을 때 시군 간 출생 관련 수당 편차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만간 시군과 재협의를 거친 뒤 정부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모둠으로 배치한 책상마다 학생용 모니터가 설치됐습니다. 수업 자료를 보거나 과제를 제출할 수 있고 화면에 필기도 가능합니다. 카메라와 인공지능은 학생의 표정과 반응을 분석합니다. 수업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판단되면 교사가 맞춤형 학습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로봇이 교실 곳곳을 다니면서 학생들의 수업을 돕습니다. 영어와 간단한 스트레칭, 그림 그리기 등을 할 수 있는 교육용 앱이 깔려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구축한 미래교실은 오는 2030년 예상되는 교육 현장을 현실로 만든 겁니다. 오는 29일 열리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핵심 콘텐츠로 여수와 목포에 우선 한 곳씩 설치해 미리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교사 연수와 시범 수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래교실을 가르칠 선생님들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또 선생님들이 원하는 학교는 미래교실을 바로 설치를 해서 바로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은 실제 글로컬 박람회장에 초중등, 유치원 등 모두 6개 교실을 설치할 예정으로 수업을 경험하고 둘러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 운영과 박람회 기간 수업을 바탕으로 지역 사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성과가 좋을 경우 미래교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 관광의 중심지였던 종포해양공원. 바다와 가깝고 조망이 좋아 최고의 입지로 꼽혔던 2층짜리 건물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해양공원의 가장 큰 카페였던 이곳은 여수 앞바다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인기가 높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임대가 붙었습니다. 중앙동 상권의 중심지인 또 다른 상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1, 2층 점포 25곳 중 무려 15곳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최근 1, 2년 동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예 유지가 안 되고 하고 지금 저 여기 상가 사람들도 사실은 지금 다 나가려고 준비 중이고 저도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가려고 하는데도 이제 건물주도 돈이 없어서 저도 지금 못 받고 못 나가는 중이에요. 해양공원 일대 상권이 크게 위축되기 시작한 것은 낭만포차가 이전한 이후부터라는 게 상인들의 얘기입니다. 인근 고소동의 벽화마을과 카페거리도 낭만포차와 함께 여수의 주요 관광 코스였지만 이곳 역시 활기가 예전만 못합니다. 임대가 붙은 카페와 적막한 마을, 고소동에 오래 거주한 주민들도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지금 댕기를 너무 마음 아프지요. 한 번씩 이렇게 둘러는 가도 카페에서 뭐 차 마시고 그런 것은 없어요. 해양공원 상인들은 여수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다변화와 야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해양공원 주변 침체된 상권을 다시 살려보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 일대가 남도 음식 문화거리로 지정된 만큼 트렌드에 맞는 행사 개최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저렴한 음식, 그다음에 야외 음식과 음악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다시 여수가 다시 낭만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시행됐던 낭만포차 사업. 2019년 각종 민원으로 거북선대교 아래로 이전하면서 인근 구도심이 관광객 감소와 맞물려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동서남해안과 DMZ 접경 비무장지대 등 대한민국 외곽의 기존 걷기 여행길을 연결한 총연장 4,500km의 코리아 둘레길. 이 가운데 남해안의 남파랑길은 부산에서 해남까지 1,470km, 90개 코스로 2020년에 개통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3일부터 전국 각지 그리고 두루누비 플랫폼에서 2024년 상반기 걷기 주간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남파랑길 48코스에서 51코스까지 광양구간 4개 코스는 섬진강을 따라 광양읍까지 61km가 이어집니다.
섬진강 망덕포구와 배알도, 광양제철소, 구봉산 등산로와 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까지 강과 포구, 섬 낙조 같은 아름다운 자연과 정병욱 생가, 별 해는 다리 등 인문자원이 더해져 사색과 힐링을 주는 관광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을 끼고 걸으면서 사계절의 그 꽃이 계속 바뀌잖아요. 겨울은 겨울대로,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바뀌는 꽃들, 그걸 천천히 걸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꽃길 로드와 역사 로드, 문화예술 로드라는 4개 코스별 테마 프로그램과 광양 코스 완보 미션, 남파랑길 팸 투어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정부 공모를 통해 국비 예산이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또 9월로 예정된 코리아 둘레길 하반기 걷기 주간과도 병행해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행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걷기 코스가 저탄소 친환경 관광과 접목되면서 지역을 알리는 온오프라인의 새로운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 아래 피어난 하얀색 꽃들로 섬 전체가 물들었습니다. 바다 건너 실려온 해풍에 하얀 꽃들이 살랑거리고 구경 온 상충객들은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장산도 공수리 일원 16헥타르에 지난해 심어진 70만여 그루의 흰색 샤스타 데이지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섬 주민들이 비탈진 소나무 숲 야산에 모든 꽃들을 하나하나 심어서 가꾼 결과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막 일해 놓으니까 돌도 맞고 미끄럽고 해서 힘들었는데 이렇게 꽃이 피고 나니까 진짜 좋아요. 꽃을 길을 가다 보게 되면 뭔가 좀 마음이 참 좋다. 마음에 좀 뭐랄까 힐링을 가질 수 있다고 할까요? 신안군 장산도에는 지난 2022년부터 하얀색을 주제로 하는 일섭일정원 사업으로 화이트 정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얀색 꽃을 피우는 샤스타 데이지를 비롯해 은목소와 백동백, 이팝나무, 자작나무 등으로 오는 2027년까지 사업비 223억 원을 들여 섬 전체를 가꿀 계획입니다. 우리 장산도는 3.18 만세운동을 한 그런 숭고하고 고결한 장산 섬 사람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에 화이트 정원을 가꾸게 됐습니다. 특히 장산도 화이트 정원 입구에는 목포 MBC가 기증한 용당 사옥 나무 2,400여 그루로 꾸며진 목포 MBC의 숲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